안녕하세요. DK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항식의 사칙 연산 중 나눗셈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인수분해를 보는데요. 사실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별도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곱셈 공식을 역으로 이용한다거나 나눗셈에서 배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인수분해 방법 중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봐야겠죠. 인수는 바로 앞 시간에 봤듯이 주어진 다항식을 몇 개의 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곱을 이루는 식들을 말합니다. 즉 인수분해는 주어진 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높은 차수의 식을 낮은 차수의 식의 곱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다음 예시의 2차 방정식의 풀이처럼 높은 차수의 식에서 보이지 않던 근이 차수가 낮아지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개를 할 때 특정 형태는 곱셈 공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인수분해는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역시 특정 형태의 식은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기입니다. 화면에서처럼 분배 법칙의 반대로 각 항들의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것을 괄호 밖에 두고 나머지를 괄호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로 묶는 이유는 예시처럼 복잡한 식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괄호 안의 항들이 간단해져 공식의 대입이 가능한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인수로 묶기는 인수분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에서 방향을 반대로 한다고 했으니 곱셈 공식을 먼저 적어봐야겠죠.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 이 공식이 너무 많으니 조금만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보기 위해 좌변의 항들을 확인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는 가운데 항에서 첫 항의 문자를 제외한 개수의 반의 제곱이 마지막 항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호는 가운데 항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예시처럼 x의 1차항의 개수 6의 반인 3의 제곱이 9이므로 마지막 상수항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식은 성립하고 주어진 식은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완전 제곱식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운데 항의 반의 제곱입니다. 빠른 계산을 위해 몇 가지 완전 제곱식은 외워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에서는 2차식으로 적어놨지만 짝수 차수이면 모두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예시처럼 x와 y의 4차식은 x의 제곱과 y의 제곱 각각의 제곱이라 생각하고 다시 쓰면 화면처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참고로 인수분해는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도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으므로 이것까지 인수분해를 해야 인수분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차수가 낮은 것을 보통 먼저 쓰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수분해입니다. 상수항은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두 정수의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수항의 부호가 양이면 두 정수는 같은 부호, 음이면 다른 부호가 나오도록 찾습니다. 부호까지 고려한 덧셈으로 1차항의 개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제 x와 부호를 포함한 각 상수를 적어주면 인수분해를 마치게 됩니다. 참고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인수분해의 개수는 정수 범위에서 합니다. 굳이 유리수, 무리수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무리수를 포함한 실수 범위와 더 나아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 단원부터 다루게 됩니다. 다음은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차항의 개수도 정수의 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각각 분해한 것을 서로 엇갈려 곱하고 2를 더해 1차항의 개수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때 개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x 등의 문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쓸 때는 각 개수를 가로로 쓰며 x 등의 문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경우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x의 2차항의 개수 2는 정수 범위에서 2 곱하기 1만 가능합니다. 우선 이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상수항의 3은 역시 3 곱하기 1만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는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서로 빼줘야겠죠. 서로 빼서 가운데 항의 개수인 플러스 5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와 3을 곱한 것에서 1과 2를 곱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1, 3으로 적고 마이너스를 1에 붙입니다. 이제 개수를 찾았고 답을 쓰면 가로로 항들을 적어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인수분해는 자주 풀다 보면 어떤 수를 대입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즉, 많은 문제를 풀어보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사실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잡한 인수분해 공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문제에서는 공식에 이용해도 되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얘는 5번 공식을 쓰면 되지만 공식에 대입해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각 항을 분해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5번 공식의 경우는 사실 인수분해 공식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선 5번과 7번 공식의 경우 다음 시간에 볼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6번은 다음 시간에 볼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10번 공식은 다음 시간에 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8번의 경우 그래도 문제에서 항이 2개만 나오게 되므로 인수분해 공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8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비교하면 2번은 짝수차의 거듭제곱으로 두 항이 뺄셈으로 연결된 경우, 8번은 3차의 거듭제곱으로 두 항이 덧셈, 뺄셈 모두 사용합니다. 나머지 경우는 공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공식을 이용해도 되는지 쉽게 확인하도록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공식을 외우고 있다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을 봤습니다. 전개는 곱셈 공식을 몰라도 가능하지만 인수분해는 공식을 모르면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다양한 형태에서 인수분해를 직접 풀어봐야 합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한 풀이 방법을 정리하면 우선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묶습니다. 다음으로 인수분해 공식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는 될 때까지 해야 하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개수는 정수 범위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식의 형태가 아닌 경우 인수분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